2, 1. 지난 2월 2일 스페이스X에서 쏘아올린 스타쉽 시제품 시리얼 넘버 9호를 발사하였지만 착륙 도중 폭발했죠. 머스크 형이 화상 탐사를 추진할 거라고 하던데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사고잖아. 이거 불안해서 우주여행 하겠나.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우주 산업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구지엘입니다. 딥 임팩트, 아마게든. 그린란드의 공통점은 모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재난 영화인데요. 세 영화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른 각도로 전개를 하죠. 이 영화들의 다른 점은 소행성으로 인한 지구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딥 임팩트는 2년 거리에서 혜성을 발견한 후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 1년 정도의 시간을 준비를 하고 꽤 과하게 근거를 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 아마게든은 18일 거리에 소행성이 올 때까지 감지조차 못한 과학자들 그리고 굴착기 기술자들을 우주인으로 훈련을 시키는 등 오락성에 굉장히 치중한 영화였죠. 그린란드는 재난 영화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블 어벤져스의 악당 타노스는 인피니티 장갑을 끼고 핑거 스냅을 해서 생명체의 절반은 사라지겠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구 역사를 놓고 보면 타노스의 핑거 스냅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멸종 사건이 많았죠. 그 결과로 공룡을 포함해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명체들의 90% 이상이 종족을 감추었거나 다른 형식으로 진화를 해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6,600만 년 전 크기가 15km 정도였던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근처에 충돌해 공룡 멸종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해성 충돌은 곧 파괴와 종말이기 때문에 체험하기는 좀 그렇고잉. 역시 영화를 보며 가상 체험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과연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시나리오는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허덕이고 있었을 무렵인 2020년 5월 22일에 길이 1.5km에 달하는 소행성 아틀라스가 지구 가까이 접근했지만 충돌 위험 없이 비켜 지나갔죠. 태양계에는 매우 다양한 크기의 소행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하며 세계 각국은 소행성의 지구 충돌 가능성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 감시용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시 우주 위험 요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지구 근접 소행성은 22,811개이고 이 가운데 지구 가까이에 접근하는 궤도를 가진 지구 위협 소행성은 2,084개에 달한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가 워낙 넓고 소행성이 중력에 따라 도는 궤도도 달라 미리 관측되지 않은 소행성이 갑자기 나타나 충돌할 위험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각 국가의 우주 관련 연구기관 및 천문대에서 각자가 보유한 망원경을 이용하여 지구 하늘을 감시하고 있지만 관측해야 될 범위는 끔찍할 정도로 넓은 문제점이 있어서 백사장에서 반을 찾는 격이라고 하죠.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우주선을 발사하거나 뭔가 질량이 큰 걸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꿔버리거나 핵폭탄으로 파괴하는 방안이 유효한 대처법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섣불리 궤도를 수정했다가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핵폭탄으로 파괴를 시도했는데 영화 딥 임팩트에서처럼 영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대처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2029년 4월 13일쯤 지구에서 36,000km까지 근접할 수 있으며 천문학적으로 우주에선 이 정도의 거리를 머리카락의 폭만큼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아포피스 같은 규모의 천체가 지구에 접근할 일은 1000년에 한 번 정도이고 지구에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약 이런 크기의 소행성이 충돌한다면 대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죠. 2004년 발견 당시에는 지구와 충돌 확률이 꽤 높았으므로 매우 위협적인 소행성으로 추정되었으나 오랜 기간 관측하고 궤도에 대한 계산을 진행하면서 현재는 충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근접한 이후에 궤도가 영 좋지 않게 삐끗하면 몇 년 후에 지구와 충돌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궤도를 변경해 버리거나 소행성을 파괴하는 쪽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충격 확률은 100만 분의 1 미만이지만 만약 지름 390m에 달하며 무게는 4,500만 톤의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약 10만 배에 달하는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충돌로 인해 지구에는 지각 변동과 대기오염은 물론 큰 온도 변화로 인한 기후 문제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IT에서는 나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아포피스와 지구의 충돌을 막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죠. MIT 연구원들에 따르면 아포피스와 지구의 충돌을 막는 두 가지의 방법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딥 임팩트, 아마게든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주에 날아오는 소행성에 핵폭탄을 심어서 폭발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지구에 방사능 낙진을 뿌려
전 세계 사람들이 방사선에 피폭당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두 번째 방법인 우주선에 운동 충격기를 실어 행성과 충돌시켜 궤도를 바꿔 충돌을 막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아예 지구의 중력 구멍을 닫아버리는 방법 또한 고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소행성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행성의 구성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우주선을 보내 아포피스의 치수나 구성 물질에 대해 미리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포피스가 예정보다 빨리 지구 중력 구멍을 통과할 경우 지구 재앙을 피할 방법을 연구할 시간이 촉박해진다면 달에서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비상사태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이 설사 로또 1등 당첨 확률이나 길을 걷다 3번 연속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충돌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죠. 올해 7월 22일에 나사가 작은 우주선을 발사해 우주에 있는 소행성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물리적 충격을 가해 궤도를 바꾸는 궤도 수정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다양한 연구로 인해 과학이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홍수, 쓰나미, 화산 폭발과 같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일 것이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이죠. 열대폭풍과 홍수, 폭염과 가뭄처럼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가져오고 몇십 년 후엔 지구에서의 폭염으로 약 25만 명이 사망하며 50억 명이 만성적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하죠. 기후난민 10억 명이 발생 가능하고 해안가 거대 도시는 침몰 예정이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고, 빙하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해수가 아닌 담수로 이루어져 있죠. 지구 전체 담수의 약 70%를 빙하나 만년설 등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양도 많고,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닷물에 섞이면 북대서양 바닷물의 염분은 낮아지게 됩니다. 염분이 낮아지면 그 밀도도 낮아지면서 더 이상 해수의 순환은 멈추고 맙니다. 해수 순환이 멈추면 더 이상 적도의 높은 온도를 가진 해수가 북극에 전달되지 않고 적도에도 차가운 해수가 전달되지 않죠. 만약 해수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아 적도는 뜨거워지고 북극은 더 차가워지게 되며, 따뜻해진 바닷물은 더 많은 수증기의 증발로 이어지며, 이 수증기들이 기류를 타고 극지방으로 향하면서 차가운 공기층과 만나 결빙하면서 북극의 온도가 계속 하강하게 되면서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일어난 빙하기는 약 10,000년 전이라 알려져 있고, 과거 지구상에는 적어도 4번 이상의 큰 빙하기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빙하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남극과 북극의 기후 격변의 영향으로 인해 자기장이 약해져서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역전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과학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 자기가 역전되는 과정에는 지구 자기장이 90%가량 약해지면서 생명체에 유해한 우주선과 태양 플라즈마가 대량으로 지구 대기권으로 유입될 수 있고, 태양풍에 의해 생태계 전체가 소멸해서 지구가 화성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우주선이 그 우주선이냐고요? 아니죠. 여기서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높은 에너지를 지닌 각종 입자와 방사선을 일컫는데요. 대부분 우주선은 은하계 안에서 일어나는 천체의 폭발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카스믹 레이들이 충돌하는 거품의 영역의 가장자리에는 헬리오파즈라고 불리우는 두꺼운 플라즈마 장벽이 있는데, 태양이 끊임없이 방출하는 방사선인 태양풍은 수십억 킬로미터 외부의 모든 방향으로 퍼지면서 때로 인공위성을 손상시키고 대기가 보호되지 않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서식할 수 없게 만들지만, 태양계 밖의 별들과 별의 폭발이 일으키는 강력한 복사 에너지들을 막아냅니다. 소행성 궤도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만 자연재해 발생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인류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죠. 기후변화 위험에 비해 소행성 충돌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자연재해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과도한 종말론이나 환경염려증으로 읽힐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자연재해 수준이 아닌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도 기후변화를 환경운동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던 빙하기가 오던 지구 온난화로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아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형이 그렇게 화성을 가려고 하지.